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우원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춘은 71년생으로 중국 내몽구 출신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이미 폭력, 도박, 문서 위조 등 전력이 있고 또 절도죄로 진적도 살은 경력자입니다. 그는 2007년 9월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일산 덕양구에 있는 사촌 여동생 집에 주거를 두고 전국을 돌면서 2011년 범행 장소인 수원시 지동에 방을 얻어 단독 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주로 공사장 노동자로 돌아다닙니다. 그는 한국 생활 도중에 평균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에는 자기 처자식이 있죠. 그는 또 성독착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 1회 한 번 정도는 꼭 직업 여성과 성매매를 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 범행 수법으로 봐서 전문가 수준으로 그 살을 16개 봉투에 가득 점여내는 등 다른 살인사건과 달리 그에게 여론에서와 같이 인육 매매 등에 대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그런 흔적은 찾지 못하고 결국 강간 살해 혐의만 적용해서 그는 최종 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시신훼손 방법은 장시간에 걸쳐서 장기만 놔둔 채 자기 주방에 있는 예리한 식칼을 이용해서 무려 300여 점으로 살점을 점연해 가지고 아예 옆에 숫돌까지 갖다 놓고 칼을 갈아가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 그 실형에는 피해자 것이 아닌 여성 생리대가 석 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미루어 봐서 혹시 공범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건 현장 근처의 CCTV를 모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원춘이 집에 드나드는 여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그 우원춘의 집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런데 우원춘이 이 피해자를 납치해가는 과정이 일부 CCTV에 잡힙니다. 즉 우원춘은 지나가는 이 피해자를 갑자기 덤벼들어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을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어느 여자, 약 30대의 여자 혼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CCTV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원춘의 이 범행 과정의 공범이 망을 본 게 아닌가라는 데 착안해서 조사를 했으나 우원춘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근처 과일 가게 등 주변 가게를 모두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과일 가게에서 우원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에 의하면은 우원춘이는 약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가끔 과일을 사가는데 유독 우원춘이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그 여자에게 공손한 태도로 예우를 갖추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우원춘이는 이 여자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찰은 검찰에 구속 송치하게 됩니다. 한편 우원춘의 계좌에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우원춘은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불과 입국한 지 7개월 만에 중국에 자기 가족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오원춘이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범죄 이익금이 아니겠느냐 라는 데 염두를 두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죠. 이 오원춘이가 한 달에 20일 정도 공사판에서 일을 할 경우 평균 한 달에 200여만 원을 벌 적에 월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 1회 이상 직업 여성과 어울리고 자기 식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예금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5,500만 원을 불과 7개월 만에 보냈다는 점. 그래서 다른 여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원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와 또 핸드폰 추적을 하고 핸드폰 통화 내역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원춘에게는 4개의 핸드폰이 따로 있었습니다. 4개의 핸드폰을 안 쓰는 핸드폰도 있었지만은 각각 다른 용도에 쓰여진 걸로 보아지는데 역시 핸드폰도 모두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 내역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으나 어떤 뚜렷한 또 다른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오원춘을 구속 송치를 했지만은 만만치 않은 여론의 비난과 또 경찰 내부의 감찰 등 경찰이 수사에 미비한 점을 밝혀내기 위한 감찰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실 직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먼저 지적이 됩니다. 거의 8분가량을 절대절명의 그 위급한 순간 그 통화를 켜놓고 상황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실 직원들은 위치만 물어봤고 그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댈 수가 없죠. 다만 여기 지동의 못골에 놀이터 전이다, 즉 앞이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고 그러나 그 즉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찰 자체는 피해자의 전화를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가지고도 바로 비상소집을 해서 목골 놀이터 근처 가정집을 모두 뒤졌어야 되는데 그걸 소리하고 전 경찰 순찰차를 동원해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수상한 점만 찾아내고 이렇게 초동수사가 부족했다. 우리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에 수사 책임자들과 서장 당연히 인사조치가 됐고 또 며칠 후에는 경찰 총책임자 조현호 청장도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이 옷을 벗고 이 책임진 그 결과만 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 마치 처음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물어왔던 것처럼 112 상황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경기 남부경찰청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실장 김경진 총경과 또 과학수사과장 이명균 총경 두 분과 함께 오원춘 사건 이후에 달라진 점 등 이런 점 등을 모두 토론과 또 개선점을 확인했고 이제는 믿을 수 있다라는 심증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너무도 가슴 아팠던 이 부분이 즉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엄중하고 무거운 임무를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오직 경찰에게 명령을 주었으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있었어야 되는데 경찰에게 이런 권한까지 주면은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경찰은 자정기관으로서 감찰기가 있습니다.
이 경찰 감찰계는 대한민국 어느 공직기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하고 가혹한 이 조치를 하는 이런 감찰 기능입니다. 심지어 타 기관에서는 어떻게 경찰은 자기들끼리 피도 눈물도 없느냐라고 비난할 정도로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대는 감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 경찰 어느 특정인이 이 제도를 오남용을 한다면은 그것을 감찰계를 통해서 감찰 조사해서 당연히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한다든가 파면을 하면 될 것인데, 결국은 이런 귀한 오원춘에 의해서 귀한 생명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경찰에게 이 기능을 줌으로써 이제는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원춘과 같은 이런 또 다른 사건이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조치가 할 수 있다는 점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오원춘 사건으로만 이 토막살인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원춘 사건을 모방해서 똑같은 조선족이 수원에서 토막살인을 또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